2026년 3월 30일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정말 투자자분들한테는 힘든 하루였을 텐데요. 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국내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97%, 그러니까 거의 3% 가까이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3% 넘게 마이너스 3.02%나 빠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오늘의 시장, 붉은 바다. 네, 이 정도의 하락.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이 혼란의 시작점,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대체 뭔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바로 원인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답은 사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전망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뉴스 헤드라인,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시장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동 전체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이게 유가 급등으로 이어진 거죠. 당연히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하고 싶어 했고요.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완전히 뒤덮어 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전쟁 이슈가 미국과 한국 리츠에 끼치고 있는 영향들, 이런 분석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분석가들이 이 사건이 다른 나라, 다른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곳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글로벌한 공포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였죠. 시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재밌는데요. 업종별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금융업이나 비금속 광물 같은 몇몇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조업, 보험, 섬유의복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 같은 산업들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락률이 마이너스 4%가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대체 누가 이렇게 팔아치운 걸까요? 네, 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정도면 그냥 자금이 빠져나가는구나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시장의 동요. 맞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다 흔들렸는데 그 모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갔거든요. 전통적인 대형 제조업 중심의 다우지수는 오히려 2% 넘게 올랐는데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무서우니까 다 팔고 떠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글로벌 리스크가 커졌으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팔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자, 이런 식의 자금 이동, 즉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투자자들의 피난처는 어디?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럴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죠.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입니다. 일단 첫 번째 피난처는 원유였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바로 반응했죠. WTI가 2.62달러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니 해도 금이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먼저 찾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18달러 상승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타납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도 무려 1240달러나 뛰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적어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금, 즉 대안적인 안전자산으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느덧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다음 주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시장은 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시장의 향방을 가를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정말 빽빽합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란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고요. 중국 제조업 지표, 그리고 주 후반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까지. 별 3개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건 하나하나가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폭탄급 재료라는 뜻입니다. 네, 이 지표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방향,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걸 바탕으로 연준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발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오늘의 이 공포가 과연 일시적인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서막이었는지 가늠하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안고 가야 하는 상수, 일종의 뉴노멀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